그래서 나중에 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만났던 동기랑 선후배까지 모두 합쳐서 한 정도가 되더라고요. 되게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러네요. 근데- 저보다 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일단 먼저 학생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멍때리기 vs 잠자기. 저는 봉사활동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21학번으로 들어오게 된 후배를 한 명 인터뷰를 해보고자 했는데, 친구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유튜브 이름이 한의대생 레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대생 레오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경희대 한의학과 21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수험생들에게도 제가 공부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의대생 레오라는 이름으로 작년 2월 말부터 활동했습니다. 저의 주 컨텐츠는 고등학교 화학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모의고사 3가지 영역에서 개념과 문제풀이를 찍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베이스부터 상위권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촬영했었고 촬영 준비 중입니다. 고등학교 화학론들 뿐만 아니라 많은 수험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르게 강의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희대 한의학과 신입생의 브이로그, 그리고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저의 개인 일상 브이로그까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최근에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이제 화학 중심으로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의대생으로서의 그런 영상도 올리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일단 한의대 입학을 해서 1년 동안 어떤지 겪어보셨을 텐데, 과목이나 시험이나 아니면 친구 관계, 장단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먼저 예과 1학년이 배우는 전공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한문, 한의학, 인문, 의학 용어를 공통적으로 배우고 1학기 때는 일반 화학, 2학기 때는 일반 생물을 학습합니다. 한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교수님 수업 들을 때도 재밌게 들었고 이미 좀 알고 있는 배경 지식도 있어서 좀 자신만만했는데 생각보다 학교 시험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해석하는 방식들이 되게 독특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교우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본가가 대구입니다. 작년 1년은 전체를 본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으로 그냥 대구에서 지내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많이 가지는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막 안 만나고 계속 지내고 나면 동기들을 영영 못 사귀고 지낼 것 같아서 일부러라도 서울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2학기 때는 1학기 때 만나서 알게 된 동기들이 약간 나뭇가지 치듯이 새로운 동기들을 많이 소개해 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만났던 동기랑 선후배까지 모두 합쳐서 한 3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되게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러네요. 근데- 저보다 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1학기 때는 델타하고 지금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막 있다 보니까 막 사적 모임을 솔직히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원래라면 더 많이 자주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실시간 줌 수업이 없으면 내가 원할 때 한 주에 그냥 원하는 강의를 미리 당겨 듣거나 아니면 미뤄뒀다가 듣거나 이렇게 해서 여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시간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활동과 같은 자기 개발을 하거나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쩌면 학창 시절보다 동창들이랑 좀 더 이제 쫀쫀한 사이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어쩌다가 한의대를 지망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좀 부족한 편이라서 체육 활동을 하면 다리를 좀 자주 다치는 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병원 치료보다 한의학 치료를 자주 받게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침 치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한의원을 자주 다니면서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마주쳤는데 그때 신경 치료를 받으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의학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 구안와사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초신경성 마비 질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학교에서 탐구활동이나 자율활동 때도 여기에 관련된 서적을 읽고 보고서도 써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빠지면서 자소서를 낼 때도 활용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의학에 좀 더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이런 과목을 좀 빨리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구아마사가 이제 입이 돌아가는 그런 병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원 동기까지 들었고 이제 정말 본격적인 내용인데 네오르네상스 전형, 그러니까 수시로 입학을 하셨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전형에 대해서 소개랑 이 전형으로 입학하려면 어떤 팁이 있나 그런 것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었던 학교 생활, 즉 학생부를 완성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먼저 학생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 장래 희망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학교 강연에서 말했던 유튜브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는데 목표와 비전이라는 것을 빨리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내가 이 학교나 이 학과에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교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도 그 방향성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되고 이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진실로 정말 하고 싶은 장래 희망을 설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거에 고민이 많아서 더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만 잡게 되면 정말 내가 있는 그대로 팩트를 학교 생활에 녹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년별로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1학년 때는 영어가 가장 빨리 늘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학년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빨리 배워놓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빨리 모의고사 스타일이나 독해 방식이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가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내 선택 과목에 대해서 빨리 정한 다음에 그 방향성에 맞게 완벽한 개념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배울 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암기가 안 되는 스타일이라서 최대한 많은 예시들과 문제들 그리고 상황들을 많이 보고 습득해야지 이해가 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게 되고 문제 푸는 방식을 익히게 되다 보니까 고2 때부터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진짜 제가 해본 입장에서 학창 시절의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쉬지 않고 다방면적으로 기출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1학년 때 기본적으로 익숙해졌다면 2학년 때는 감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진짜 정말 유형을 완벽하게 돌파시키는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영어도 진짜 많이 하다 보면 약간 공식화가 되어요. 논리적인 문제풀이법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주제는 여기서 찾을 수 있고 빈칸은 여기서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눈이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2 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놓으면 고3 때는 그냥 절로 먹는 과목이 돼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2 때까지 어느 정도 해놔야 되겠네요. 네, 저는 고3 때 돼서야 그거를 깨달았는데 고2 네. 때부터 눈을 뜬다면 고3 때 되면 영어는 진짜 감 떨어지지 않는 훈련만 하면 무난하게 1등급을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3 때는 뭘 하면 좋을까요? 고3 때는 전과목적으로 기출문제를 싹 다 풀어보면서 타임어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 같은 거를 꾸준히 배워서 감은 안 떨어지면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정리해서 익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최상의 시나리오고 뭔가 시간이 조금 없는 학생들의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저는 개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개념이 가장 베이스고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적용하거나 푸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의 개념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념을 알면 그 다음은 기출이고요. 네. 되게 교과서식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생활 동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네. 공부하는 동안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런 건 하지 마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학생들은 게임을 많이 하게 되고 여학생들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되게 놀거리야 먹거리 이런 게 많은데, 솔직히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외적인 것들이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 게임 같은 경우에도 중독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그죠? 보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초심과 마음가짐이 모두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가려는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욕구를 좀 참는 게 중요한데, 그 욕구를 못 참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투지폰으로 바꾸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마 투지폰으로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핸드폰에 있었던 게임 같은 걸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유튜브를 지웠어요, 그때.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거는 컴퓨터로만 봤었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무조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제일 하면 안 되는 거는 멍 때리는 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발전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멍 때리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신의 감정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생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에는 자신의 감정 같은 게 좀 많이 개입이 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런 안 좋았던 감정들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감정들이 있다면 추스리고 하루는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멍 때리기 vs 잠자기. 그래도 저는 잠자기가. 그러면은 이제 수험생분들은 멍 때릴 거면 차라리 잠을 자면서 체력을 비축하는 게 낫다. 네, 당연히 그거는 좋은 결론이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여쭤볼 것이, 공부하면서 그 생활 패턴이 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학창 시절 때는 저는 학교에 등교를 7시 50분까지 했어야 됐는데,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한 6시 40분에서 50분 정도에 일어났고, 자는 시간은 1시에 잤습니다. 원래는 전 잠이 부족해서 정말 잠을 많이 자야 되는 학생인데, 고3 때 6평을 말아먹고 난 뒤로부터는 자기도 보고 동기부여가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 빡세게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 생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1, 고2 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거의 한 80% 정도는 내신 대비를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학교 부교재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그 부교재는 싹 다 풀어보는 쪽으로 했었고, 네. 영어 단어장 이런 거는 진짜 안 떨어뜨려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 권의 단어장을 본 게 아니라 한 권 같은 거 이런 거를 봤거든요. 딱 한 권이나 2권 정도 봤었는데, 네. 중학교 때부터 해서 같은 단어장을 한 5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좀 강한 생활 패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3이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자습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이제 맞춰서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설 모의고사도 좀 풀어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패턴까지 알아봤으니까 생기부,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생활 기록부가 어땠는지 우선 내신부터 시작을 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제가 전반적인 내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문제 스타일과 수행평가 방식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패턴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선생님들은 본인이 가르친 것만으로도 내고, 어떤 선생님들은 수업 외적인 거 내기도 하며, 그죠. 어떤 선생님들은 뭐 문제집에 있는 거나 수특 있는 거 참고해서 내거나 솔직히 그대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기출에서 또 변형해서 내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시험을 쳤는데 선생님들이 패턴을 못 읽어서 성적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 배분을 한다든지 문제 푸는 순서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준비나 대비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방향성을 알게 되고 나면 그 방향성에 해당하는 모든 범위의 문제들을, 제가 내신 칠 때는 최소 3회도 그랬고 수학 같은 거는 많게는 7회도까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생님이 수학에서 시험 범위가 수특이랑 18년도에서 20년도에 기출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시험 범위의 기출 문제랑 수특을 5회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변형되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변형을 했다면 이렇게 했구나까지 눈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 시험을 칠 때는 바로바로 내가 빨리빨리 이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같은 방식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을 다 외워서 시험 칠 때 객관식은 5초에서 10초 만에 답이 나오게 하고, 서술형 문제 남은 시간 한 30분에서 35분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에서 내신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혹시 내신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저는 1, 2, 3학년 모두 합쳐서 1.4 받았습니다. 더 상승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추이가 어떻게 되죠? 사실 그래프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그게 떨어진 게 고3 때 제가 선택했던 과탐이 저희 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반이 심지어 15명이었어요. 제가 과탐을 반에서 3등을 했는데 3등을 하니까 3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1.2에서 1.3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1.4까지 떨어져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기부 정책이 바뀌어서 상을 적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그래도 이제 수상에 대해서 교내 대회 뭐 종류나 뭐 수상 비법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제까지가 마지막으로 모든 수상을 다 기록할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대회는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수상은 45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과학대회 이런 게 흥미가 많아서 과학 탐구 보고서 대회나 과학 관련 글짓기 대회 이런 것들은 매번 나가서 수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대회를 그렇게 많이 나갈 필요는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 분야에 하나씩 정도는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이렇게 있으면 4개 정도는 나가본 다음에 그 4개 중에서 가장 내가 강렬하게 인상을 줄 수 있는 대회에 기록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 나가서 많이 타놓는 게 좋다. 네, 그런 왜냐하면 거죠? 이제 내가 만약에 하는 분야만 팠다가 수상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군데 걸쳐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계시는군요.